기술 인재 전쟁, 테크 탤런트 워의 시대에 세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하게 발생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기술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IT 인력이 대규모로 이탈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둘째, 산업 간 경계가 없다. 빅테크, 핀테크, 빅파이 등 모든 기업이 기술 인력 채용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은행을 뱅크테크라고도 부릅니다. 셋째, 인력 갭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 진입은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기술 인력 수요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기술 인재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공식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베인앤컴퍼니는 미국 채용 사이트인 버닝글래스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과 2019년의 기술 인력 채용 수요를 비교했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는 89%, 머신러닝 분야는 417%,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는 167%, 데브옵스 분야는 443% 증가했습니다. 기술 인력 수요 증가는 폭발적이고 인력 공급은 한정적이라 갑자기 늘어날 수 없습니다. 기술 인력의 연봉이 급상승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22일 아마존 웹 서비스는 변화하는 인력을 위한 국내 디지털 역량 구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브리핑을 했습니다. 1,711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85%는 디지털 역량 수요가 증가했다고 대답했는데요. 근로자 6,084명 중에서 88%는 디지털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용주의 83%는 디지털 역량 교육이 직원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근로자의 80%는 디지털 역량 교육이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원수는 약 1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의 기술 인력의 진로는 IT 기업, 일반 기업 또는 기관의 전산부서였습니다.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 크게 늘어났으며 은행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은행업 허가를 획득한 기술회사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은행은 지점이나 텔러가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 경쟁하고 모바일 앱에서의 서비스 수준이 성과를 좌우합니다. 모바일 앱의 서비스 수준은 디지털 인력의 역량이 좌우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은행은 필요한 IT 인력의 대부분을 아웃소싱에 의존해 왔습니다. 지금은 자체 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1년 내내 상시 채용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로 진입은 스타트업계에는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은 기술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빅테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기술 경쟁력을 무기로 금융, 콘텐츠, 커머스, 모빌리티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며 모든 산업에서 기술 인력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의 공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술 인력이 배출되면 이를 차지하는 순서가 있는데 1순위 빅테크, 2순위 통신금융 등 대기업, 3순위 공공기관, 4순위 SI 회사 등 IT 서비스 기업, 5순위 중소기업 순입니다. 인력은 대부분 3순위 정도에서 동일합니다. 중소기업은 지원자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산업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 각각 달랐습니다. 인력 확보는 산업 내에서 경쟁이었고 지금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 인력 확보는 산업 간 경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기술 인재와 함께 일할 수 있고 기술자 중심 문화가 갖추어져 있는 빅테크가 보다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빅테크는 높은 보상 수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 인력들은 평생 직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BCG가 전 세계 9,900명의 디지털 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인력의 73%는 2-3년 내에 회사를 옮길 생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40%의 인력은 새로운 직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다니는 이유의 63%는 경력 개발이었습니다. 보상은 36%, 워라밸은 29%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직무평가 기준 조사에서 워라밸과 보상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직장을 바꾸는 동기로는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인력의 이직은 심각합니다.
조사된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 IT 조직은 2021년 대략 20% 정도의 인력 이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인력의 이탈이 잦은 것은 기술 인력 전쟁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 인력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은 확보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데다 기술 인력은 이동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기술 인력 피라미드의 상위군에 있는 조직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술 인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공 서열에서 역량과 성과로 보상 기준 변경.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 직원입니다. 신입 직원의 연봉을 올리려면 전 직원의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구조라면 기술 인력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신입이 선배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존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연봉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영진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 강화. 경영진은 경영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개발자는 개발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이 다른 것이 보상과 권한의 차이를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영진은 개발자에게 질문할 수 있듯이 개발자도 경영진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의 활동이 투명하게 하는 것이 기술 인력의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즈니스 협업 소프트웨어 분야의 1위인 슬랙은 exec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는 Ask Me Anything과 And Actually Do 약자인데요. 누구나 질문할 수 있고 누구나 답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에 의한 복리후생제도 적용. 복리후생제도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에 몰입하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복리후생제도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관점이 강했는데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만 혜택이 됩니다. 명절에 회사가 정한 선물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떤 직원에게는 쓸데없는 짐이 생기는 경우가 됩니다. 집안 형편에 따라 남자 직원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은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고 합니다. DEI가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는 복지 포인트입니다. DEI가 잘 실현된 회사일수록 기술 인력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넷째,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커뮤니케이션. 구글이 적용한 OKR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공기업들도 OKR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OKR은 직원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리더가 일방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성과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기준은 자율성이며 목표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은 기술 인력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섯째, 자기개발 중심의 인사정책 변화. 조직은 조직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양성합니다. 직원은 자신의 발전과 더 나은 대우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정책은 직원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를 최대한 맞추는 것이었는데요. 승진과 보상 등의 정책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목표의 정렬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목표는 최종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불만과 이직의 원인이 되는데 조직의 목표를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목표를 조직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직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코칭과 멘토링의 활성화는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스핀오프,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는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 인력 부족은 심화된다. 둘째, 기술 인력이 부족하면 비즈니스 경쟁력이 저하된다. 셋째, 기술 인력 확보와 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